보이저 1호는 오래전에 지구를 날아올랐지만 아직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도 놀랐을 정도인데요. 무엇보다도 아주 유익한 데이터를 지금도 부지런히 보내주는 덕분에 연구자들은 꾸준히 훌륭한 발견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나타난 발견 중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디세이, 일생에 걸친 방랑의 여행. 보이저 1호가 발사된 것은 1977년 9월 5일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인데요. 연구자들은 당초 가동 기간을 단 5년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은 그 기간을 크게 늘려 가동했고 현재까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보이저 1호가 발사된 해에 태어난 사람들로 따져보면 이미 어른이 된 사람이나 어린 손자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시절 이후 세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도에서 많은 국가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다른 나라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정치 체제로 바뀌는가 했더니 그것 또한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문화, 과학 기술, 유행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거나 이 영상을 재생 중인 스마트폰은 보이저 계획을 입안한 연구자나 엔지니어가 사용하던 슈퍼컴퓨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고성능입니다.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죠. 보이저 1호는 그런 것과는 전혀 연이 없어 보입니다. 언젠가 항성 사이를 여행하게 될 우주인이 보이저 1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 그가 지구로 귀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인류가 심우주에 보낸 이 작은 대사와 때를 같이 하며 지구상에서는 이미 한 세대분의 연구자들이 자라났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태양으로부터 230억 킬로미터, 153.75 천문단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명왕성 등 기존의 태양계 천체들 대부분이 도는 궤도보다도 훨씬 바깥쪽에 있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는 헬리오포스를 통과했는데요. 헬리오포스란 태양풍이 약해지고 성간물질이 태양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깥쪽으로 그것을 밀어낼 수 없게 된 영역을 말합니다. 즉 엄밀히 말하자면 보이저 1호는 태양의 중력을 받으면서도 이미 성간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인공물질입니다. 거기서 송신하는 정보가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는 거의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정보를 수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주 신호를 보내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보이저 1호가 연구자들에게 또 한 가지 뜻밖의 선물을 보내왔는데요. 바로 기묘한 전파를 관측한 것입니다. 전파는 아주 미약하고 단조로우며 관측된 대역폭도 극히 좁은 것이었지만 어쨌든 존재하긴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자마자 이건 외계인의 신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냐는 것이었죠.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면 이에 대해 답장을 해야 하겠죠? 보이저 1호를 발견했을 때 외계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바로 그 레코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고 지구의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흐, 모차르트, 루이 암스트롱, 파푸아 뉴질랜드의 무명 의식음악 소리꾼, 그러한 음악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어쩌면 지구 문화의 팬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농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마 외계인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무지한 존 스노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엔 우리는 항성간 공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죠. 기존의 지식에 의하면 성간 공간은 거의 완전한 진공입니다. 몇 억, 몇 조 킬로미터나 텅 빈 공간이 이어지고 거기에 항성계라는 작은 섬들이 떠 있습니다. 성간 공간은 물론 원자와 독립된 이온이 존재합니다. 일대 분자구름도 존재합니다. 이는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거대한 잉크 얼룩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항성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이상한 우주의 떠돌이,
오umu아무아 같은 성간 공간의 소행성들도 가끔 조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텅 빈 무한한 공간에서 보면 너무나도 작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간 공간 자체는 매우 조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포착된 모든 신호는 항성이나 펄사, 블랙홀의 강차 공반 또는 활동 은하핵과 같은 그 외의 천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셈이죠. 천문학을 연구하는 제임스 코데즈 교수는 수수께끼의 신호에 대해 발표한 연구 논문의 저자 중 한 명으로 이 신호를 빗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태양 플레어의 번개가 빛나며 생겨난 전파의 천둥에 의해 신호라고 하는 빗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지만 이윽고 천둥이 잦아들면 빗소리는 다시 들려옵니다. 이 비가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지구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은하계에 항성이 있는 한 비는 계속 내릴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몇 조 년 동안 그치지 않는 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주는 어떻게 신호를 보내나? 연구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BGM이 아닌 BGN, 수수께끼의 백그라운드 노이즈의 발생원은 열적으로 격려된 플라즈마 진동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혹은 플라즈마 내 전자운동에 기인하는 준열 잡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학술 용어를 평범한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항성이라도 주위를 둘러싼 우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무관하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온화한 항성인 태양에서도 태양풍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전입자의 흐름에 의해 태양에서는 1초에 100만 톤의 물질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질량이 더 크고 활발한 항성도 존재합니다. 우주 시간의 척도로 볼 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물질을 방출하는 초신성도 있습니다. 항성이 방출하는 모든 물질은 은하계 중으로 산계에 나가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체 간의 틈새를 거의 균일하게 메워나갑니다. 이 현상은 얼음 큐브 용해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몇 개의 얼음 큐브를 살짝 간격을 두고 놓습니다. 조금 지나면 테이블 위는 서서히 젖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큐브를 중심으로 웅덩이가 생기고 이윽고 웅덩이끼리 서로 이어집니다. 항성 이외에도 블랙홀이나 펄사가 방출하는 가스의 흐름처럼 성간 공간을 채우는데 작은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별의 은하계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간 물질은 매우 적습니다. 1평방센티미터당 원자 1000개 정도인데 그럼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질 외의 항성은 우주 공간에 전자파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광선이나 특수한 기기가 아니면 관측할 수 없는 다양한 파장의 전자파입니다. 전자파에서 에너지를 받은 전자나 원자는 조금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따뜻해진 입자는 차가운 것들보다도 활발하게 운동하는데요. 따라서 성간 공간에 밀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소용돌이나 얼룩이 생겨납니다. 인류가 보낸 작은 우주의 방랑자가 들은 것은 바로 이 작은 소용돌이 소리였던 것입니다. 준열 잡음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는 성간 공간에서의 전기장 형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태양계 안쪽에서도 정기적으로 울리고 있지만 태양풍에 의해 지워지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크게 떨어지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불가해한 신호에 다른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어떤 비밀을 밝혀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발견이 인류가 갖고 있는 우주에 관한 지식을 크게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이상한 성간 공간의 신호에서 시작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죠.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 간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흥미있는 주제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창으로 알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토픽 영상에서 여러분의 주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지식의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